TSMC 증설 속도 조절 이슈 이게 있는데 이거는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대만 디지타임즈에서 오늘 나온 뉴스거든요. 디지타임즈가 유료 구독하시면 돈이 되게 비싸요. 나름대로 TSMC 관련된 찌라시를 많이 내는 곳이라서 국내에도 텔레그램 많이 디지타임즈 아시아라고 있습니다. 디지타임즈. 이거 결제하려고 봤다니 그냥 결제가 연에 몇십만 달라 그러더라고 이 새끼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증권사나 아니면 지금 분들이 결제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굳이 디지타임즈까지 결제를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결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 할까 말까. 굳이 도움이 안 돼 이게. 근데 어쨌든 이거에서 보실 때 여기서 오늘 썰이 나온 게 뭐냐 그러면은 트럼프 때문에 증설 일정 조절할 것 같다 이게 나왔어요. 썰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게 뭐 말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대만을 압박한다라는 거나 뭐 한국 압박이랑 마찬가지로 대만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트럼프가 됐을 때 트럼프 1기 때 대비 지금 트럼프 2기 때 텀이 4년에서 8년이 차이 나잖아요. 4년 전 기준으로는 대만이 위상이 이만큼이 아니었어. 그때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더 컸지. TSMC보다 매출도 더 많았고. 그래서 반도체 1등이 뭐 삼성이냐 뭐 인텔이냐 이런 얘기할 때였는데 지금은 누가 뭐라 해도 TSMC가 1등이거든요. 그리고는 TSMC의 주요 매출원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고 대미 흑자가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서 그걸로 이제 달러벌이 하는 게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은 저 대만의 현재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그걸 싫어해. 그리고 특히 TSMC의 주요 고객사들이 미국의 절대적 기업들이야. 그리고 그 기업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갑의 입장에 있는 게 TSMC잖아요. 그러니 분명히 트럼프는 이 부분을 이용을 할 거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 걸쳐가지고 미국과 이게 주고받는 관계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만은 반도체 몰빵이거든요. 지금 대만 증시에서 반도체의 시가총액이 3분의 2입니다. TSMC가 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빠질 거 기다리는 사람 많아서 빠지면 매수해서 올라가고 또 빠지면 다시 매수하는 게 아닐까요? 그쵸. 이래서 지금 잘 안 빠져요. 이래서.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좀 힘이 더 센 거고 그래서 걱정되는 혹은 그래서 지금 딱 느껴지는 게 엔비디아 딱 때리려고 엔비디아를 때리면 다 무너지니까. 그게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시장의 약간 쎄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엮기조차 뭐 지금 TSMC 얘기 나오는 것도 그거거든요. 트럼프 이슈 때문에 트럼프가 이런 걸 때릴 수 있으니까 TSMC는 거기에 대해서 증설 일정을 좀 조절했다가 나중에 이제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있는 거지 이게. 협상 카드로. 이게 어찌 보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미국에 증설하는 것에 있어서 IRA나 아니면 반도체 보조금 이런 혜택에 대해서 뭐 인텔도 지금 얘기가 많잖아요. TSMC는 지금 미국 정부로부터 IRA 혜택을 받는다라고 확인을 받았는데 트럼프가 건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트럼프는 해외 제조업체가 미국 와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라는 곳에서 보조금을 줄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관세 올리면 된다. 약간 이게 정책적인 접근이 다른 건데 참 이게 무서운 게 미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잖아요. 시장 규모가 전 세계 제일 커. 어마어마한 소비 시장입니다. 전 세계 소비의 30% 뭐 35%를 미국이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돈 겁나 쓰는 미국에 아시아에 있는 여러 가지 제조 국가들이 만들어서 팔아. 그럼 여기서 이 국경을 넘는 세금이 텍스잖아요. 이게 관세예요.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아시아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운송이라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미국의 팩토리를 만들어서 공장을 이제 미국에 실제로 생산한다 그러면은 미국 생산의 가장 이점은 무엇이 줄어? 운송비가 줄어. 하지만 뭐가 늘어요? 인건비가 늘어. 여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국경을 넘는 관세라는 게 있다. 여기서 이제 균형을 맞추고 내가 회사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미국에 직접 공장을 만드는 게 편하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야. 아니면은 그냥 우리 원래 있던 공장 옆에서 만들어가지고 인프라 다 갖춰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생산을 하고 운송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인건비가 낮습니다. 그리고는 기존에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용도 떨어져요. 대신에 늘어나는 거는 여기에 세금, 관세가 붙고 운송에 대한 이런 배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슈가 생기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는 건데 바이든 정부나 그 전에 지금 민주당에서 했던 건 뭐냐 그러면은 야 너네가 우리한테 와서 공장을 만들어주면은 무엇? 인프라를 깔아줄게. 인프라 비용이 많이 드는 이거를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그리고는 미국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죠. 어차피 세금은 아시아에서 만들면 아시아의 텍스를 내야 되는 거고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의 텍스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줄여줄게. 그러니 무엇? 와서 우리나라에 직접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고용을 늘려라. 라는 게 어찌 보면 어르고 달래는 민주당식 IRA였고 거기서 트럼프는 뭐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우리한테 세금 낼 거 다 내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우리 고용도 해. 안 해? 여기서 만들어? 그럼 무엇? 넘어올 때 관세 이빨 때릴 거야. 너네가 안 넘어오고 100일 수 있겠냐고. 나도 기업인이야. 너네가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관세를 이빨 올리면은 니들이 스스로 와서 공장을 만들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트럼프의 저 관세가 그냥 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다, 그러면서 뭐 중국을 때리고 뭐 글로벌 뭐 정치가 안 좋아지고 외교가 안 좋아지고 뭐 전 세계가 다시 그 디커플링 되면서 뭐 구역화가 되고, 아 트럼프가 도라이다 그러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 트럼프 논리가 틀린 건 아니야. 봐봐,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관세를 내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관세를 늘려버린다고. 관세를 내면 손해를 보도록. 기업하는 입장에서 관세를 내면 손해를 봐. 여기서 만드는 게 미국에서 만드는 것도 적자야. 그럼 뭐예요? 알아서 가는 거야. 뭘 혜택을 주냐? 어차피 우리나라에 팔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사주는데 왜 그걸 우리가 아시아 눈치를 봐? 라는 게 트럼프 정책이에요. 관세 내는 만큼 가격을 올리면 그래. 그지. 관세가 붙으니까 뭐합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연준이 걱정하는 건 뭐예요? 인플레가 올라간다. 다들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저 도라이 새끼 아이 도라이 새끼,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금리 못 내려 저러면은 한 덩어리라니까. 이게 미국에서 포장만 그런데 미국 놈들이 그렇게 안 해요. 미국 IRA 보시면은 자동차 뭐 배터리 부품들 다 미국 혹은 우호 거기에서 지금 그 미국에 있는 배터리 업체들 GM 이런 데를 다 미칠라 그러는 게 뭔 줄 알아요? IRA에 전기차 보조금 있잖아. 생산 보조금 이런 거 있어요. 배터리 보조금. 그런 걸 지금 보조금을 제대로 못 받아. 왜? 원자재가 어디서 났는지 하나하나 추적을 다 하는 거야. 그 관련된 자료를 다 갖고 오면은 내가 너한테 보조금 줄게 이래요. 얼마나 공장들이 많이 얽혀있고 얼마나 이게 밸류체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데,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받아가지고 그걸 다 뭐 우리가 만든 제품의 70% 이상이 너거가 만들어도 된다라고 하는 국가에서 만들었습니다라고 인증을 해야지 보조금을 주는 거야. 복잡해. 억수로 복잡해. 못 받아. 그러니까 받기도 겁나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계나 아니면은 뭐 친환경 업계들, 뭐 에너지 업계들 다 똑같이 얘기해요. 아, 이 새끼들 뭐 보조금 준다 그러고 보조금도 안 주고. 인텔도 똑같이 얘기했잖아. 보조금 준다 그래 놓고 내가 지금 공장 지을 거 다 돈 써놨더만 대출 받았더만 뭐 보조금도 안 주고 지금 돌아버리겠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말 단순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돈 줄게. 대신 소리 이만큼 들고 와. 공화당은 다 필요 없고 장사하고 싶어? 들어와. 안 들어와? 돈 내놔. 이게 지금 공화당 트럼프 쪽과 그 민주당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어쨌든 저쨌든 핵심이 되는 거는 미국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보호주의, 미국에 이렇게 카바를 하나 씌운다라는 거, 관세라는 카바를 씌운다라는 점은 아시아 생산 기업 기준으로 TSMC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현대차도 마찬가지, 생산 기업 기준에서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 인건비에서 만들어서 관세 내고 들어가는 게 저렴했었는데,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거는 관세를 세워서 우리 시장에 팔고 싶은 거 너네 우리나라 시장에 팔고 싶잖아. 그러면은 들어와서 만들던가 세금 주던가.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에 국한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럼 미국 애들 인플레 엄청 심해지겠네 그러는데, 자동차 생각해 봐요. 미국 산업 생각해 봐요. 미국의 석유화학 플랜트들, 미국의 자동차 만드는 기업들, 미국에서 생산하는 기업들, 미국의 철강 기업들, 아시아에서 만들고 유럽에서 싸게 만들어서 들어오는 그러한 물건들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거든.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에 이 아메리카가 들어가는 핵심이 뭐예요? 미국에 있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왜 소프트웨어밖에 없어요? 인건비가 비싸고 하드웨어 경쟁력이 없으니까. 근데 일자리는 제조업에서 많이 나오거든. 그런 일자리, 제조업 일자리를 많이 늘린다라는 전략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똑같이 세우는 건데, 거기에서 아시아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장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 뽑아가든가, 그거 아니면은 안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경쟁 기업들 스스로 경쟁력 올라가는 거잖아. 글로벌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는 경쟁력이 생기잖아. 그리고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이 경제 규모를 통해 가지고 자가발전 돌릴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현대차는 무기가 안 돼. 현대차를 미국에다가 무기로 들이밀면은 미국에서는 이 새끼들 봐라 이러지. 현대차 필요 없거든 미국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2차전지, LG엔솔 이런 애들을 무기로 우리나라 외교부나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미국이랑 딜을 해야 돼요.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되는 건데, 잘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조선도 마찬가지고. 조선 미국이 못하는 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조선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를 미국이랑 딜을 해야 돼요. 솔직히 우리나라 바이오도 미국 가가지고 경쟁력이 있냐? 가격 경쟁력밖에 없어. 근데 조선이나 메모리 반도체나 지금 이런 것들 우리나라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란 말이야. 2차 전지도 배터리도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이걸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게? 그게 걱정입니다. 예전에 내가 한경 나가서 한번 그랬을걸? 한경 나가서 예전에 그 이재용 앵커님이랑 방송할 때 이재용 앵커님이 나한테 그때 물어봤었거든요. IRA 처음 나온다 그래가지고 IRA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우리나라 이제 IRA로 막 이렇게 그 보조금 받고 그럼 우리나라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욱해가지고 한번 얘기했거든요. 미국 그때 양아치라고. 돈 줄 테니까 미국 가서 공장 지으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어디 취업하냐고. 그 미국 일자리 챙기겠다 우리나라 공장 다 빼가는 거 그걸 좋다고 지금 우리 박수 치고 있는 게 말이냐고 막 한번 욱했다가 PD님한테 내가 개까였거든요.
그 방송 남아있어. 그 미국도 양아치들이라고 그거 우리나라 다 공장 뺏들어고 일자리 뺏들어가고 우리나라 남는 거 없다고 뼈 발라 먹는다고 이거 겁나 그랬었는데 그때.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과연 협상을 잘할 수 있을지도 보셔야 돼요. 뭔 스토리인지 알겠죠? TSMC의 요 이슈는 저는 딱 트럼프에 대한 무기 혹은 협상 카드 이게 아주 긴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대만 디지타임즈 아시아도 대만 언론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이제 어찌 보면 누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미국 빅테크들이 뭐 미국 주가 지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갑의 위치에 있는 게 TSMC고 그거를 대만도 알 거고 미국도 알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대만이랑 협상할 때 TSMC가 트럼프한테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가 지수도 오르고 트럼프에 대한 뭔가 민심이나 트럼프의 만족도도 오르고 대만도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차는 빼고 LG엔솔 아니면은 저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근데 미국의 조선에 대해서 지금 뭐 우리가 하나오션에 대해서 뭐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그 소위 말하는 MRO 해가지고 그 미국의 함정, 미국의 해군 이런 이슈로 계속해서 언급은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조선이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의 조선이.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은 조선업이 필요 없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안 하는 업이 조선업이에요. 그러니 미국의 조선업이 죽은 거야. 미국의 조선업이 없는 거야. 왜? 미국은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무역은 지들이 알아서 가져오는 거야. 전 세계 1등 그 해운사가 어디 있어요? 유럽에 있어. 전 세계 2등 해운사가 어디 있어? 유럽에 있어. 전 세계 3등 해운사도 유럽에 있어요. MSC, 머스크, 그리고는 하팡로이드, 그리고는 뭐 일본의 원, 아니면 중국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이런 애들이 다 글로벌에서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 걸 다 놓고 생각을 해보면 군사용은 지들이 만들어요. 항공모함 이런 건 지들이 만들어. 그런 것들 지들이 만들고 지금 이게 MRO 사업이라 그래서 유지보수하는 거에 대한 소위 말하는 적자가 있으니 그거를 떼서 넘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놓고 보시면은 조선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드린 게 미국이 진짜로 필요한 게 뭐냐. 미국이 진짜로 필요한 건 지금 메모리 반도체, 뭐 HBM, 그쵸? TSMC, 그리고는 전기차 배터리 정도? GM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랑 지금 협업 중이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면은 중국밖에 대안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선의 제일 좀 그 약점은 미국이 그렇게 필요로는 안 한다라는 거.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조선이 경쟁 논리에서는 필요 없지만 안보 논리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냥 적자 보고 지들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해군 함정 같은 거, 항공모함 같은 거 다 미국에서 스스로 자립적으로 개발하고 자립적으로 생산합니다. 근데 그게 효율이 너무 안 나오니까 생산은 못 맡겨도 유지보수 관리를 맡기는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MRO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뭐 시장 규모가 크다 좋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미군이 본인들이 스스로 만드는 곳은 다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크루즈선 여전히 그리스에서 다 만들어. 크루즈선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크루즈선은 못 만들잖아요. 진짜 돈 되는 거, 진짜 돈 되는 배는 유럽에서 만들어요. 그것도 글로벌로 딱 놓고 보시면은 우리나라 조선이 상선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미국 관련돼가지고 MRO 유지보수 관리 그런 시장에서 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은 근데 단순 테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이 지금 약간 뭐 테슬라랑 비슷하게 여겨질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도 공시가 나왔습니다. 초대형 가스 운반선 관련돼가지고 현대랑 하나에서 동시에 지금 공시가 나왔거든요. 두 개 합치면은 오늘만 나온 공시가 대충 한 7천억 정도 나왔고, 두 개 합치면 그게 2027년인가 2028년 인도 분이에요. 계속 제가 조선은 과거부터 말씀드렸지만 조선은 우상향합니다. 조선은 지금 전 세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비싼 상선 만드는 거, 운반선을 만드는 거는 우리나라 말고 대안이 없어. 국제무역에서 그 뭐 철강소 옮기고 구리강소 옮기고 리튬 옮기고 하려면은 우리나라 말고 대안이 없어. 옥수수 갖다 싣고 콩 갖다 실으려면 우리나라 말고 대안이 없어. LNG 운반해야지. 대안이 없어요. 아무리 고립이라도 과거 세계대전 때 가장 강력했던 국가가 미국이라서 달러화 산업은 포에버. 그건 맞지.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PSR 한 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조선이 지금은 테마성으로 좀 이게 과매수 구간이라고 보셔야죠.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저 정도면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 얘기했잖아. 10,000원 맛있어 보인다고. 얼마 사지도 못했는데 어디 갔어? 얼마 사지도 못했는데 날라갔어 지금. 말했잖아. 이럴 때 내려와 있어요. 이럴 때 위에서 말고 내려와 있을 때 우상향은 합니다. 근데 가기가 그렇게 가파를 수가 없어. 연에 한 10% 15% 올라가면 땡큐예요. 그 정도 올라가면 땡큐야. 근데 여기에서 지금 10조 한 3천억 정도 나오는 시가총액이에요. PSR 한 배 보자. 올해 매출이 한 10조 나와요. 그리고는 2027년 2028년대도 매출이 15조가 되기 어려울 거야. 말 잘 나오면 15조 나올 거예요. 그럼 2017년 2028년까지 그때까지 한 50% 보면 된다고. 계속 약간 그런 라인이에요. 천천히 올라가는 그 정도로 보시고, 이렇게 올라있을 때는 팔고 한참 기다려. 한 두세 달 기다려.
떨어져요 또. 그때 사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보시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느낌?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 미국의 그 함정 관련돼 가지고 지금 법규 관련돼서 뭐 존스 액트도 말씀하시는데 바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들어진 배만 미국에 뭐 항구에 뭐 들어갈 수 있니 어쩌니 뭐 개소리 되게 많거든. 미국도 옛날부터 자국 보호주의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보시면은 되게 볼 게 많다, 할 게 많다. 우리나라는 될까 이게? 이번님 삼성중공업 사신 이유가 있나요? 현대중공업 오늘 정고점 뚫고 올라가던데. 저는 그냥 과거부터 조선은 삼성중공업으로 단타를 많이 쳤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조선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좋아하는 이유는 삼성중공업은 그냥 삼성중공업으로 끝나잖아요. 이걸로. HD현대 그냥 가계도만 쭉 한번 그래서 말씀드려볼게요. HD현대 밑에 한조에 있고 맨날 말하잖아. 현중 있고 미포 있고 삼호 있는데 현중 밑에 또 다른 그 자회사 또 있잖아. 그죠? 그러면 과거에 한조에서 투자했던 뭐라 해야 되나, 과거 한조에 지분이 있던 그것도 또 나왔어 이거 IPO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엔진 쪽 STX 엔진 쪽에 또 지분 투자한다 그러잖아. 뭐야 뭐 투자라는 소리야 이거. HD 현대가 배당 잘 준다 빼고는 개 양아치예요 얘들도. 하나 말씀드릴까요? 하나 밑에 그 하나 금융 따로 있고요, 손보 쪽 따로 있고, 여기 하나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솔루션에서 또 뭐 하나 분사됐잖아. 뭐 하나 나오고, 지금 이 밑에 하나 토탈이 있는데 토탈은 뭐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있고, 하나 솔루션의 지분에 지금 하나 에너지라고 따로 있어요. 뭐 자회사들 많이 들고 있는데 이거 비상장이에요. 이 주주는 누구냐? 저 동선이 형, 그 동관이 형 삼형제. 나중에 이거 두 개 이거 합칠 거야 아마. M&A 하면서 이거 할 거예요. 하나 밑에 지금 보시면 하나 오션에 있는데, 하나 오션이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야, 에어로스페이스가 밑인가? 시스템 밑이지. 헷갈린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무 복잡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삼성중공업을 투자하는 이유는, 삼성중공업은 통수 맞을 일이 없어요. 수익이 낮더라도. 저는 깔끔한 사업을 하는 깔끔한 기업들을 좋아하는 거지. 그치, 개족보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 엔진도 있구나. 개족보가 너무 많아. 세트레가이도 있죠. 세트레가이도 M&A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약간 개족보에 투자할 바에는 차라리 IPO 걱정 없고 분할 걱정 없고 통수 걱정 없는 미국 주식 투자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강조했던 부분은 딱 하나예요. 내 돈인데 내가 내 돈 지켜야지. 통산 맞아야지 정도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이게 좀 그래요. 이게 TSMC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카드가 과연 먹힐 것인가 정도는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TSMC 관련돼서 엔비디아가 빠진다라는 거는 걱정하실 거 없다 정도. 뭔 소리인지 알겠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